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비장애인 올림픽이 아니라 패럴림픽일 수도 있다. 올림픽에서 영웅이 탄생한다면 패럴림픽에서는 영웅이 출전한다. 한 분야에서 최고를 가르는 경기라는 사실은 틀림없기에 올림픽이든 패럴림픽이든 무엇이 낫다 오열을 가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장면들을 보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의 멋짐과 노력에 반하게 되지만 패럴림픽을 보면 인간 한계는 끝이 없다는 생각에 경이로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모두 깨져버립니다. 두 팔을 동시에 앞으로 뻗어 물을 끌어내리면서 양 다리를 모아 위아래로 움직이는 한편 발등으로는 물을 끊임없이 치며 나아가는 수영의 영법. 다른 종목이라면 몰라도 저병만큼은 팔이 없으면 절대 구사하기 불가능한 영법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병하면 떠오르는 것은 두 팔을 크게 벌리며 물 밖으로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기에 이 종목은 영어로 버터플라이라고 부릅니다. 수영하는 모습이 마치 나비와도 같다는 뜻이죠. 하지만 패럴림픽에도 저병 종목은 있습니다. 이곳에 출전한 선수들은 두 팔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저병의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뻗어야 하는 것은 팔이 아닌 머리이고 결승선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기 힘들기에 단 한순간도 숨을 쉬지 못하고 참아야 한다는 게 유일한 차이점인데요. 이를 보고 혹자는 날개 없는 나비들의 날갯짓이라 표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구가하는 종목 중 하나인 축구는 타고난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공과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여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하기에 시야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축구 선수들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음향 장치가 내장된 축구공과 가이드의 음성 알림에 의존하여 온몸을 내던지는 것이 그들이 경기 시간 동안 보여주는 프로 정신인데요. 보통의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좁은 경기장에 성인들이 모여 정확히 어디에 공이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던져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용맹한 전사를 보는 듯합니다. 심지어 골키퍼는 이 경기장에서 유일하게 눈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물론 눈이 보이지만 가벼운 뇌성마비 환자여야 한다는 게 규정이지만 축구에서 눈이 보인다는 것만큼 최고의 메리트는 없을 테죠. 때문에 키커와 골키퍼 오직 1대1 정면 승부의 상황에서 눈이 안 보이는 선수가 눈이 보이는 골키퍼를 상대로 골을 넣는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실 골키퍼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할 것만 같은데요. 키커는 오로지 골포스트를 두드려 나는 소리만으로 골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골키퍼와 보이지 않는 심리전 끝에 공을 찹니다. 그리고 그의 발끝을 떠난 공은 결국 골망을 흔들어 버리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눈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내 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모든 동작이 느려지고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있는 힘껏 달려야 하는 단거리 달리기 종목에서만큼은 시각장애인이 출전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놀랍게도 단거리 종목에서도 시각장애인 종목이 있습니다. 단 이들은 트랙의 굴곡에 따른 부상 방지를 위해서 가이드 러너와 함께 뛴다는 점이 일반 종목 선수와 다르죠. 출전 선수와 가이드 러너는 경기 휘슬이 울리면 동시에 발을 힘껏 차내며 출발선을 떠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호흡이 어긋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이들을 멀리서 보면 마치 한 사람이 뛰는 것처럼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는데요. 오직 손을 맞잡은 가이드 러너 한 사람, 자신의 빠른 다리만을 믿고 사력을 다하는 출전 선수, 그리고 숨가쁘게 달리는 와중에도 선수와의 동기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뛰어야 하는 가이드 러너는 결승선에 다다르면 너나 할 것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이들의 감격스러운 포옹에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실력을 뽐내는 종목 중 하나인 양궁은 누가 뭐래도 팔의 근력과 흔들리지 않은 몸이 중요하기에 양팔이 없으면 절대 출전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양궁 역시 팔이 없는 선수들이 출전하여 자신의 다리, 발가락, 턱, 어깨를 이용합니다. 그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정확하게 관역 정중앙에 화살을 맞히죠. 전 세계 선수들이 감동 경기를 보여주는 도쿄의 현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도 매번 놀라운 기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왼쪽 눈은 시력이 거의 없으며 오른쪽 눈도 가까운 물체만 희미하게 보일 뿐인 유도 종목의 이정민 선수는 지난 28일 화끈한 배대 뒤치기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16 리우올림픽 때 받은 은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이었습니다. 남자 탁구 단식 종목에서는 한국의 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싹쓸이하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패럴림픽 탁구는 3, 4위 결정전을 따로 하지 않고 준결승전에만 올라가면 동메달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날 시상대에는 동메달을 함께 획득한 영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태극기가 걸리는 자랑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이 감격의 순간을 지켜본 국내 네티즌들은 거문도의 복수를 이렇게 이루었다며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했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단 한 번도 세계 1위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의 대표 패럴림픽 종목 보치아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대표단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해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9회 연속 보치아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공을 던지거나 굴려 표적구와의 거리를 비교하여 점수를 매겨 경쟁하는 구기 스포츠 종목인 보치아는 올림픽 종목 중에서는 컬링과 유사한데요.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고안되어 현재는 각종 운동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향유되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도쿄 경기장에서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금메달을 쟁취해낼 수 있었습니다. 3라운드까지 한국팀은 일본을 상대로 3대1로 무난히 앞서고 있었는데 4라운드에서 한국은 1점의 추가 득점을 한 반면 일본은 한 번에 3점을 가져오며 4대4의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결국 단판 연장전 승부에 돌입하게 된 양팀이었지만 일본팀이 던진 공이 한국팀의 공보다 표적구에 가까이 가지 못함으로써 승리의 여신은 결국 한국팀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9회 연속 금메달, 보치아 세계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금메달 획득은 당연시 될 수도 있었으나 승리의 기쁨에 취해 어쩔 줄 몰라하는 대표 선수들의 모습은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함께 울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첫 패럴림픽 태권도 메달리스트가 된 주정훈 선수는 경기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현장에 있던 모두를 눈물바다로 만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일본 지바 경기장에서 열린 태권도 남자 75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주정훈 선수는 이살 디비로프와의 리벤지 매치를 통해 24대 24의 점수로 동메달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기적같은 동메달이 확정되자 주정훈 선수는 순간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는데요. 이제 상처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다. 태권도로 돌아오길 잘했다는 그의 인터뷰에서는 그가 그간 살아온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 싶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메달을 들고 할머니를 뵈러 갈 겁니다.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도 손자가 할머니 집에서 다치긴 했지만 할머니 덕에 이 대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주정훈 선수는 어릴 적 맞벌이 하던 부모님 대신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2살 때 할머니 집에 있던 소염물 절단기에 오른손을 잃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죠.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비극이었지만 그의 할머니는 평생을 자신의 잘못이라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치매에 투병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과거를 잊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평생을 손자를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으로 가득 찬 채 끝냈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에 주정훈 선수는 할머니께 결코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다며 반드시 패럴림픽 메달을 따 할머니의 목에 걸어드리겠다는 당찬 목표를 가지고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기쁨을 누린과 동시에 그는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도 출전하여 그때는 반드시 금메달을 획득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패럴림픽은 단지 그 경기의 결과뿐만 아니라 선수가 삶을 살아오며 겪은 고난과 역경이 주목받습니다.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주기도 희망을 북돋아주기도 하는 게 그들의 삶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이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되어 어떤 고난을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운동을 통해 극복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주목합니다. 특히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들과 달리 유독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갖게 된 선수들이 많은데요. 네티즌들은 이들의 사례를 공유하며 우리가 결코 패럴림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며 군대에서 부상당하여 전역한 사람들을 흔히 나고자 패배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장애를 얻은 뒤에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들이다.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원이다. 패럴림픽을 통해 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 라는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9월 5일 기준으로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로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한 상황인데요. 모든 일정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선수들이 부디 몸 다치지 말고 자신의 열정을 온전히 쏟아부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고 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